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한 학기 동안 노인복지론 과목을 같이 살펴볼 김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노인복지론 첫 시간으로서 과목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노인복지론을 어떻게 수강할 것인지, 강의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과 중간 기말고사 내용 등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부터 살펴보면요. 학습 목표는 고령화 사회와 노인 문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한다. 이미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 되면서 어때요? 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고령 사회에 진입했는데 머지않아 초고령 사회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고령 사회에서의 노인 문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과 노인복지에 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됩니다. 물론 실습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이론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는 것을 학습 목표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실습은 사회복지 실습이라든지 또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어르신들을 좀 더 이해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노인을 위한 각 분야별 복지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현 정권에서 주도적으로 했던 것이 뭐예요? 치매 국가 책임제라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것을 포함한 복지 정책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한 학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노인 복지에 관심이 있어서 수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과목이 개설되었기 때문에 같이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가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수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쨌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령사회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그리고 노인복지에 대한 전문 지식 그리고 관련 정책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 여러분들도 이번 시간에 이 과목은 그런 것을 학습하는 시간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가 아니라 이번 시간이죠. 이번 시간 오리엔테이션은 어떻게 진행되어지냐? 자기소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소개를 해 주시면 좋겠지만, 부득불. 오리엔테이션은 원래 대면에서 수업하기로 되어 있었죠. 근데 부득불, 4단계가 2주간 연장이 되면서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는 관계로, 자기소개는 여러분들 나중에 듣는 것으로 하고 제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하고 교재 소개하고 강의 소개하고 평가 방법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소개부터 하죠. 네. 제 소개를 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사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사진으로 제 소개를 좀 가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제 과목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소개하는 거 많이 봤을 건데 한 번 더 듣죠. 첫 시간은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10,000원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의 나이보다 2, 3년 전에 젊었을 때 저는 뭘 했냐 하면 고등학교에서 미술부 활동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동아리 활동하죠. 특강 활동인가요? 저는 미술부 활동을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저희가 미전을 했어요. 미전 할 때 출품했던 작품이 이 10,000원짜리 지폐입니다. 직접 붓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포스터 컬러로 크기는 한 이 정도 되죠. 복동 크기가 돼요. 복동 크기가 돼서 지금도 저희 집에 걸려 있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옛 추억에 떠올라서 사진을 찍고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 4개월 동안 공들여서 만들었던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0.015붓 아주 머리카락 몇 개밖에 안 되는 그런 얇은 붓으로 일일이 다 색칠하면서 만들었던 것이죠. 저의 대학 전공은요 전자공학과였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회복지학과잖아요. 저는 대학을 맨 처음 진학했던 곳이 전자공학과입니다. 전자공학과에서 열심히 납땜도 하고 엔드게이트, 오어게이트 이런 거 있어요. 시계도 직접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조그만한 시계가 아니라 저항이라든지 레지스턴트라든지 이런 걸 다 염력 키보드라 그러나요? 거기에다가 다 꽂으면서 1초 후면은 카운트 되도록 이렇게 숫자가 바뀌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만들어 봤는데 지금은 만들려고 그러면 못 만들 것 같아요. 당연히 못 만들겠죠.
그래서 전공은 전자공학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는 현장에서 노인복지를 하고 있는데, 노인복지를 할 때 어르신 집에 뭐 간단한 전기술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직접 도와줄 수가 있어서 전자공학과의 전공을 살려서 지금 활동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회복지 하면서도 전자공학과의 기본적인 지식들이 많이 도움이 되더라라는 그런 경험을 했고요. 군대는 해병대 출신입니다. 전자공학과 4학년 때, 제가 3학년 때 IMF가 터졌거든요. IMF가 터지면서 제가 생각했던 그런 인생의 진로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군대를 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4학년 때 상당히 늦게 군대를 간 거죠. 그래서 4학년 때 군대를 갔고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곳이 해병대였어요. 그래서 해병대에 지원하고 갔다 왔고요. 여기 어르신은 제가 조금 어거지가 좀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남을 때는 이것저것 많이 해보는 편인데 2007년에 미용사 자격증을 땄어요. 2007년에 미용사 자격증을 따서 실제로 한 달에 한두 분 어르신들 임용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돈 안 받고 하겠죠. 그래서 임용 서비스 했던 어르신의 머리이고요. 제가 한식조리사 자격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도 하는데 제주도 말로 식계명절 때는 제가 직접 항상 튀김은 제 담당입니다. 뭐 그래도 어머니가 반죽 다 해주시고 재료 장만 다 해주시니까 그냥 튀기기만 하긴 하는 건데 어쨌든 자신 있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중신이죠. 궁 안에서 중간 레벨의 신하 역할을 했는데 제주도에서 태왕사신기라는 드라마를 촬영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엑스트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 2번 정도 TV에 얼굴이 나옵니다. 여기는 저희 아들이고요. 결혼을 늦게 해서 아이가 조금 어린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장수풍뎅이 애벌레인데요. 네, 제가 군뱅이 곤충 사육도 해요. 그래서 장수풍뎅이랑 흰 점박이 꽃무지 풍뎅이를 사육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왜 하냐? 식용이에요. 그래서 직접 제조업도 하고 있어요. 환을 직접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세트장도 이쪽으로 보면은 지금 여기에 화면이 있고 뭐 요 앞에는 카메라가 있겠죠. 근데 카메라 바로 뒤에는 환 만드는 기계들이 줄비하게 지금 여기 있습니다. 공간이 많지 않고 그래서 여기 같은 장소를 환 만들 때는 이 책상을 이쪽으로 당겨서 환을 만들고 영상을 찍을 때는 또 책상을 밀어서 영상을 찍고 뭐 이럽니다. 환은 뭐 자주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건 아니고요. 메인은 강의이기 때문에 환은 그냥 지인, 친구들 위주로 판매하고 있어요. 주문도 거의 안 들어와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하고 있는 거는 제주의 부가산업으로 군뱅이 곤충 사육이 좋을 것이다 라는 판단에 지금 사육한 지 거의 10년 돼갑니다. 10년 동안 곤충 사육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꽃, 우리 제주도의 봄은 귤꽃 향기가 가득 메워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유기농 감귤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 안 치고 화학비료 안 주고 이렇게 해서 감귤을 재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풋귤이라 그러죠. 뭐 일반적으로 청귤이라고 많이 하는데 원래 명칭은 풋귤이 맞잖아요. 그래서 풋귤을 재배해서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김진은 너 그럼 저거 많은 일을 하는데 너 진짜 너는 누구야? 라고 하면 아마 저는 강사라고 얘기할 확률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사회복지를 하면서 사회복지 전문 강의를 하는 그런 강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007년부터 대학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2007년부터 대학 강의를 해서 지금 한 14년, 15년 동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출강했던 대학도 꽤 되고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발이 많이 묶여 있잖아요. 그런데 몇 년 전에는 좀 오래되긴 했지만 메르스가 우리나라에 많이 퍼져 있을 때가 있었죠. 그때 대학들이 또 메르스의 근거지가 그때 평택 많이 언급이 되었었죠. 근데 그때 여름에 평택에 있는 한국 그 복지대가 있어요. 한국 복지대학이 있는데 거기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강의해달라. 그래서 제가 전공이 직업재활이니까 또 마침 그쪽에 직업재활 관련 강사를 뽑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때 한 학기만 딱 그때만 가서 평택에 가서 그 강의를 하고 온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안 갔던 거죠. 근데 저는 강의가 있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약간 그러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평택에 가서 강의도 하고 그러면서 출강했던 대학들이 상당히 많고요. 이번 학기도 여러분들 한라대 강의하고 있고 제주국제대도 강의를 하고 있고요. 한국방송통신대학도 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이버로 한국복지사이버대 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대학에 출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까지 4개 대학에 출강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4학년 아니시죠? 이제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준비하시면 나중에 알게 되는데 나눔의 집이라고 전공 도서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그 4과목 사회복지 1급 8과목 중에 4과목 그 강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눔의 집은 전국에 수천 권이 팔리는 그러한 1급 전문 도서인데 거기에 주 강사가 저입니다. 그래서 4과목은 제가 주로 강의를 하고 있다. 그만큼 강의를 좋아하고 강의 위주의 활동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문 목욕. 제가 매주 수요일은요, 이 목욕차를 직접 운전해서 어르신들 집 방문해서 어르신들을 목욕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그래서 저를 잘 아시는 분은 수요일에는 전화도 잘 안 하고 수요일은 저를 만나려고 하는 약속 자체도 하지 않아요. 왜냐면 수요일은 새벽 5시에 집을 나가서 집에 들어오면 한 4시 이후가 되니까 김진우는 수요일은 목욕하는 날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목욕하고 있고요. 외부 강의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협의체 포함해서 외부에 강의 의뢰가 들어오면 외부 강의도 많이 하고 있고요.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정년 퇴임하신 박차선 교수님 잘 알죠? 박차선 교수님과도 재작년에 같이 연구를 했었고 그래서 연구를 많이 좋아하고요. 그래서 조사론 과목 이러한 부분들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조사론 같이 수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연구 올해도 제주도 내에 좀 아주 중요한 연구들 한 4편 정도를 같이 다른 교수님들과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 많이 아시니까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어요. 복지인 연구소라는 유튜브에 복지인 연구소라고 치시면 제 채널이 나옵니다. 제 채널 이렇게 파란 화면에 이렇게 나온 게 제 채널이에요. 그래서 제 채널 들어가셔서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를 운영한 지가 작년 3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1년 반 정도 됐죠. 작년 3월에 왜 유튜브 했어요? 개강하려고 했더니 코로나가 그때 확산되면서 다 비대면 강의로 전환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채널을 개설해서 그때부터 영상을 업로드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저 카메라도 없었던 때에 어떻게 촬영해서 어떻게 올릴까 이거부터 맨 땅에 헤딩하기 시작하면서 당근마켓에서 중고 카메라 사서 찍기 시작했죠. 학생들 컴플레인도 많았죠. 화질 좋지 않다, 소리가 잘 안 들린다, 이랬죠.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을 선택하면서 그런 어떤 컴플레인들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요. 지금의 저를 만들었고 1년 후가 됐죠. 지금의 저를 만들었고 그래서 유튜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나눔의 집에서 전화가 와서 강의를 좀 해달라. 그래서 조건이 맞으면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원하는 조건들을 얘기했죠. 저는 급여보다도 더 중요했었던 게 뭐냐면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제주에서 내가 촬영하고 내가 영상 파일을 올려도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할 수 있고 내가 직접 그 서울 스튜디오를 매주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코로나 상황에서는 어려울 것 같다. 계약을 지키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촬영하도록 계약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연봉으로 제가 어쨌든 계약을 했으니 연봉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연봉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전자칠판도 구매를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사회복지사 1급 준비하려고 그러면 제 채널을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자신있게 얘기하는데요. 1급 강의에서 정말 핵심 강의들을 좀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잘한다라기보다는 매해마다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강의 영상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으로는
제가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남들보다 좀 기부, 후원을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헌혈을 좀 자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2번, 매 2주마다 한 번 헌혈을 하는 편이고요. 전혈 아니고 빨간 피가 아니라 성분 헌혈이라 그러죠. 성분 헌혈은 2주마다 가능해서 2주마다 헌혈하는 편이고, 그래서 가끔 강의할 때 보면 여기 밴드 붙이고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오늘은 헌혈하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헌혈 자주 하는 편이고, 기부도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좀 더 많이 하는, 왜냐하면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이게 짜투리 돈이긴 하지만 그래도 수입이 좀 더 많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부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자, 이 정도 해서 저를 소개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뭔가 시작하면 생각 없이 시작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생각 없이 시작하지만 결과는 항상 좋게 만들려고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 처음에는 중고 카메라로 시작했지만 1년 반 사이에 전자칠판을 구입을 했어요. 이러한 변화들. 처음에는 곤충을 과수원에서 30마리 잡아다가 군뱅이를 잡아다가 사육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제조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 처음에는 어르신 머리를 자르지 못했지만 이제는 임의용사 자격증이 있다라는 것. 이처럼 무모한 도전이지만 항상 결과를 좋게 만들려고 도전한 이후에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오로 여러분들과 한 학기 동안 강의를 맡을 겁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은 매 주마다 1시간은 대면이고 1시간은 영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혼란스러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같이 대면하면서 또 영상을 통해서 같이 재미있게 수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같이 살펴볼 교재는요, 노인복지론입니다. 유용식 교수님, 권오균, 김나영 공저입니다. 그래서 유용식 교수님이 적으신 학지사 출판이고요. 노인복지론 2002년에 출판된 교재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론 교재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 내용은요, 노인의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발달이라든지 고령 사회복지 정책이라든지 노인복지 제도와 서비스, 노인 인권 등 노인과 관련된 우리가 다루어야 할 내용들이 교재에 잘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위주로 강의를 하는데 이 교재가 2020년에 쓰여졌기 때문에 교재에서 연도가 좀 달라지는 게 있죠. 지금은 2021년이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여러분들과 대면했을 때 그러한 부분들을 약간 수정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시간은 대면, 1시간은 비대면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어지긴 하는데 지금은 코로나 4단계이기 때문에 2시간 다 비대면으로 2주 동안은 우선적으로 전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주 동안은 비대면으로 여러분들이 영상 강의 위주로 좀 봐주시고, 뒷부분의 정책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연도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좀 달라진 내용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코멘트를 같이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점 여러분들이 깊이 이해해 주시고 수업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노인복지를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를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다른 분들보다 사회복지 또 노인복지 관련해서는 더 실천 현장에서 지금도 실천 현장에 몸을 담고 있고 또 노인복지를 관심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자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한 점 감안해 주셔서 필요한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그때마다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또 모르더라도 확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신뢰하는 가운데 쫓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하죠. 노인복지론 평가 방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방법은요, 출석 20점, 중간고사 30점, 기말고사 30점, 레포트와 태도 이렇게 하면 총 100점이 되죠. 총 100점으로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은 두 가지겠죠. 대면 수업을 할 때는 제가 직접 출석부를 부를 것이고요. 비대면으로 이루어질 때는 강의 영상을 업로드하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출석 점수에 해당되겠죠. 자, 이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우리가 LMS라고 하나요? LMS인가요? 학교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요. 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에 코로나 상황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대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LMS 또는 대면으로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전제하겠습니다. 단 시험은 어렵게 내지 않고 객관식 또는 OX 퀴즈 형태로 낼 테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시험에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제가 있습니다. 레포트를 내야 약간 주도적으로 뭔가 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과제를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제, 제주도 내 실시되고 있는 노인복지 관련 정책이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실시되고 있는 노인복지 관련 정책이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을 한 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그 정책의 한 개를 조사해서 어떻게 해요? 정책 내용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사한 내용이 A 정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A 정책은 어떤 내용이다. 내용을 기술하시고요. 그리고 이 방법도 좋지만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냐라는 개선 방안도 반드시 첨부해 주십시오. 우리가 살펴보는 모든 정책이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책을 만든 때랑 시행한 때랑 시간의 극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 관점에서는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정책의 내용과 개선 방안을 각각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제주 외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거나 외국도 상관없습니다. 제주 외니까 외국이라든지 타 시도에서 실시되고 있는 뭐예요? 또는 본인의 생각하는 외국, 타 시도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는 제주 지역에서 실시하면 좋겠다라는 노인복지 관련 정책을 하나 찾으셔서 설명하시면 됩니다. 1번은 제주도에 이미 실시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내가 이거 친구에게 소개한다라고 하면 이 정책은 이런 거야 라고 소개하는 형태로 서술하시면 될 거고, 두 번째는 이게 필요해 라고 여러분들이 외국이나 타시도 아니면 순수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책화해서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는 이런 정책이 있어 1번, 2번은 이런 것이 필요해. 근데 이것은 어디에서 했던 거야? 외국에서도 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내 머릿속에서 떠올린 거야? 라고 해서 2번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그러한 1번과 2번의 과제를 하면서 느낀 점. 그래서 과제에는 1번과 2번과 3번의 자료를 취합하여 PPT 형식으로 하셔도 되고 강의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찍으셔도 돼요. PPT를 촬영한 다음에 여러분들 핸드폰 앞에 놓고 여러분들이 이처럼 강의를 간단하게 하셔도 돼요. 잘하더라고요. 이렇게 과제를 내줬더니 잘해요. 잘하는 친구들은 영상으로도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PPT도 성의 있게 잘 깔끔하게 만드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PPT 형식으로 하셔도 되고 강의 영상으로 하셔도 됩니다. 제출 방법은 과제 게시판을 제가 중간고사쯤 전후해서 과제 게시판을 하나 만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출기간 11월 14일 자정까지 이때 날짜 기한을 엄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PPT로 만들면 10페이지 내외, 영상으로 만들면 5분 내외의 분량으로 여러분들이 촬영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PPT로 올리셔도 되고 영상으로 직접 찍어서 올리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포트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포트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태도 점수 있습니다. 태도 점수. 태도 점수는 여러분들이 직접 제가 여러분들과 대면에서 수업할 때의 태도 점수도 있겠지만 강의 비대면 수업은 영상을 올리면 여러분들이 그 봤다 안 봤다는 출석 점수에 반영이 되는데 매 영상마다 과제 게시물을 제가 올릴 거예요. 그러면 과제 게시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느낀 점을 한 3줄 내외로 짧게 업로드 시켜주시면 돼요. 과제를. 그러니까 매주 과제가 있는 거예요. 이 매주 여러분들이 영상을 시청한 느낌을 한 3줄 내외로 올려주시면 그것을 올린 사람과 올리지 않은 사람은 태도 점수에서 반영하겠다. 꾸준하게 올리면 태도 점수는 일단 좋은 점수를 받을 것이고 그것을 올리지 않으면 태도 점수 10점이 날아가는 거예요. 10점 날아가면 이게 상당히 타격이 크죠. 그래서 여러분들 매 주차 과제 게시물을
많지 않고 한 두세 줄만 작성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로드 시켜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오늘 오리엔테이션 시간은 마무리할 텐데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바로 노인의 개념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노인복지론 오리엔테이션을 가져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급한 어떤 질문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에는 전화하셔도 돼요. 전화는 잘 안 받아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전화를 좀 두려워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화는 잘 안 받는데 문자나 메일을,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문자나 메일, 또 가끔 뭐 요즘은 카톡 많이 하더라고요. 상관없어요. 전화 대신 카톡이나 문자나 메일 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 피드백을 그때그때마다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010-9747-5910으로 전화 주셔도 상관없고, 근데 전화는 될 수 있으면 지양하고요. 문자나 카톡도 상관없어요. 카톡으로 여러분들이 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 적절한 피드백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메일로 주셔도 돼요. JINHUN, 제 이름이죠. 진훈 @ 한메일. 이쪽으로 메일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문자나 카톡, 전화는 될 수 있으면 좀 지양을 해 주시고요. 문자나 카톡, 메일을 통해서 저에게 궁금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주시면 제가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에게 피드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첫 시간 노인복지 오리엔테이션 대면해서 해야 될 내용을 이렇게 영상으로 촬영해서 여러분들에게 업로드 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우리가 대면 할 수 있는 날 또 즐겁게 대면으로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인사 나누길 바라면서 오리엔테이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